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자리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 옆자리, 혹은 여러분이 거래하던 업체, 혹은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날아온 문자 한 통.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유가 달라요. 경기가 나빠서도 아니고 실적이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이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만약 열심히 일하는데도 내 자리가 불안하다는 생각, 혹은 앞으로 내 능력이 통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 때문에 힘드시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저는 불편하지만 중요한 진실 하나를 꺼내놓으려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진실 속에서 오히려 몸값이 2배, 3배 뛰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데이터와 함께 낱낱이 알려드릴 거예요. 자, 먼저 많은 분들이 굳게 믿고 계신 오해 하나를 깨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건 단순 반복 업무뿐이고 전문직이나 창의적인 일은 안전하다. 이 말 지금도 믿고 계신 분 많으시죠? 반만 맞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는 틀린 말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약 30%가 2030년까지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입니다. 그 목록 안에 회계사, 법무사, 방사선과 의사, 금융 분석가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고연봉 전문직들이요. 미국의 한 대형 법률 회사는 인공지능 도입 이후 계약서, 검토에 투입되는 주니어 변호사 수를 80% 줄였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방사선 전문의 한 명이 하루에 읽을 수 있는 영상 판독수는 약 200건인데 인공지능은 하루에 수만 건을 처리하면서 오류율은 오히려 더 낮아요. 챗GPT가 나온 지 2해가 넘은 지금 콘텐츠 제작, 코딩, 마케팅 카피 분야에서 프리랜서 일감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숫자 뒤에는 반드시 봐야 할 다른 숫자가 있거든요. 인공지능 관련 직무의 국내 평균 채용 연봉은 일반 직무 대비 현재 50에서 80% 높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들 중 상당수는 컴퓨터공학 전공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인공지능과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는 뭘까요? 왜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의 자리를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인공지능 덕분에 더 귀해지는 걸까요? 그 전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변화 앞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의 현상유지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 하고 변화에 저항합니다. 수만 년 전에는 이 본능이 생존에 유리했거든요. 낯선 건 위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 본능이 오히려 우리를 위험에 빠뜨려요. 변화가 오는데 현상유지를 선택하는 순간 그건 제자리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인공지능 시대에 오히려 몸값이 뛰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들은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는 대신 도구로 씁니다.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현실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마케팅 기획자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인공지능이 내 일을 빼앗을까봐 일부러 사용하지 않아요. 다른 한 명은 챗GPT, 퍼플렉시티 같은 도구를 일상적으로 씁니다.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은 시장 조사 3일, 초안 작성 이틀, 디자인 시안 요청 일주일, 총 2주일이 걸려요. 두 번째 사람은 시장 조사 반나절, 초안 2시간,
디자인 시한 1시간. 이틀이면 끝납니다. 같은 한 달 동안 첫 번째 사람이 프로젝트 2개를 처리할 때 두 번째 사람은 10개를 처리해요. 생산성이 5배 차이 나는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도구를 적극 활용하는 지식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생산성이 평균 40% 이상 높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연봉 5천만 원짜리 직원이 인공지능을 써서 생산성이 5배라면 회사는 2만 5천만 원짜리 성과를 5천만 원에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내보낼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붙잡기 위해 연봉을 올려줍니다. 여기서 인공지능 시대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인공지능을 잘 쓰는 사람이 인공지능한테 일자리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의 일까지 흡수합니다. 파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파이를 나눠 갖는 사람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몸값이 오르는 사람들은 수직적 전문성이 아니라 수평적 연결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으니 쉽게 설명할게요. 수직적 전문성은 한 분야를 아주 깊게 파는 겁니다. 회계를 한다면 회계만, 코딩을 한다면 코딩만. 예전에는 이게 최고의 경쟁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회계 계산은 인공지능이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코드 작성은 기터브 코파일럿이 초보 개발자보다 잘 짜요. 반면 수평적 연결력은 다릅니다. 회계를 알면서 비즈니스 전략도 이해하고 데이터도 읽는 사람. 코딩을 하면서 사용자 경험을 이해하고 마케팅 논리도 아는 사람. 이걸 요즘 파이자형 인재라고 부릅니다. 두 개의 깊은 세로 축을 가지면서 가로로도 넓은 사람이에요. 실제 수치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생물학을 전공하고 프로그래밍을 익힌 바이오인포메틱스 전문가의 평균 연봉은 생물학 전공자나 일반 개발자보다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의학 지식과 인공지능 모델 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인공지능은 개별 분야 자체는 잘 처리하지만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고 그 연결 지점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건 여전히 사람이 훨씬 잘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연결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요. 맥락은 살아온 시간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다양한 경험들,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자산입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몸값이 오르는 사람들은 정보를 소비하는 대신 정보를 생산합니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보시나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각종 뉴스. 무한히 흘러오는 정보를 스크롤하며 소비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과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인공지능 시대에 더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유튜버가 영상을 올리면 자는 동안에도 조회수가 쌓입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면 몇 년이 지나도 검색에 걸려 트래픽을 가져옵니다. 링크드인의 업무 인사이트를 공유하면 구인 담당자들이 먼저 연락을 해옵니다. 이걸 디지털 자산이라고 해요. 내가 쉬는 시간에도 내 대신 일해주는 자산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링크드인에서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올리는 전문직 종사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연봉 협상에서 평균 23% 높은 오퍼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공개적으로 나눴을 뿐인데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심리학의 사회적 증명 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꾸준히 공유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전문가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인식은 채용 담당자에게도 거래처에도 잠재적 파트너에게도 똑같이 작용해요. 지식을 나눌수록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기회를 만들고 기회가 몸값을 올립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강력한 개인 자산은 팔로워도 학벌도 경력도 아니에요. 신뢰입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몸값이 오르는 사람들은 감정을 읽고 관계를 만드는 능력이 남다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건 타고난 성격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학습 가능한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이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진짜 인간의 감정입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불안한 걸 알아채는 것, 회의에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걸 감지하는 것, 고객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과 진짜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파악하는 것. 이런 능력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이가 아플 때 느끼는 부모의 걱정, 처음 실패했을 때의 막막함, 오랜 노력 끝에 뭔가 이뤄냈을 때의 벅참. 이런 감정을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그 순간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 감각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가질 수는 없어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미래 직업보고서에서 2030년 가장 중요한 역량 상위 10개 중 5개가 대인관계 능력과 감성지능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비판적 사고, 창의력, 협업 능력, 설득력, 리더십. 이것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오히려 더 귀해집니다. 인공지능이 일을 더 많이 할수록 남은 사람의 역할은 점점 더 인간적인 것에 집중됩니다. 결정을 내리고, 사람을 움직이고, 신뢰를 쌓고, 갈등을 조율하는 것. 이건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영역으로 영원히 남을 겁니다. 5번째, 마지막 특징입니다. 이건 앞선 4가지를 모두 가능하게 만드는 토대예요. 몸값이 오르는 사람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흔히 말하는 자기계발과는 달라요. 제가 말하는 건 학습의 속도와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중요한 건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가라고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챗GPT가 나온 게 2022년 말이었어요. 그로부터 채 3년도 안 돼서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코드를 짜고 의사보다 빠르게 병을 진단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3년 전에 배운 것이 이미 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많이 배우는 게 아니라 빠르게 배우는 능력 자체를 키워야 합니다. 이걸 메타러닝이라고 해요. 학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새로운 도구가 나왔을 때 매뉴얼부터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써보면서 모르는 부분을 그때그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는 완벽한 준비가 됐을 때 시작하려 하고 후자는 움직이면서 배웁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고 성장하는 사람은 후자입니다. 70%의 준비가 됐을 때 시작해서 나머지 30%는 하면서 채우는 것. 이게 이 시대의 학습법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특징들. 이게 타고난 재능처럼 느껴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께 역사 이야기 하나를 드릴게요. 농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농사를 짓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자기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상업이 생겨났습니다. 산업혁명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방직공들이 기계의 일자리를 잃었지만 기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사람,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해졌어요. 그리고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책방과 비디오 대여점이 사라졌지만 온라인 서점, 스트리밍 서비스, 앱 개발자라는 전혀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습니다. 매번 위기가 올 때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변화가 가져가는 일자리가 있는 동시에 변화가 새로 만드는 일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일자리는 항상 이전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져가는 일자리가 있는 동시에 인공지능이 새로 만드는 일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예외 없이 앞서 말씀드린 5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에게 먼저 열립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40대 중반의 중간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일하셨고 인공지능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는 괜찮겠지 하셨대요. 그러다 팀이 절반으로 줄고 자신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게 딱 1년 전이었어요. 그분은 그때부터 챗GPT를 배우기 시작했고 20년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링크드인에 짧은 인사이트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안 읽었어요. 그런데 6달 뒤
경쟁사 임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글을 계속 보고 있었다고 우리 팀에 합류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연봉은 30% 올랐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공지능을 도구로 적극 활용하는 것, 2개 이상의 분야를 연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 지식을 소비하는 것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 사람의 감정을 읽고 신뢰를 쌓는 것, 그리고 학습 자체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는 것. 이 5가지를 들으면서 나는 이미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두 경우 모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하고 있는 분은 더 깊이, 더 빠르게 가셔야 해요. 이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기준이 높아지거든요. 지금의 차별점이 내일의 기본값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분은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하세요. 챗GPT에 내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법을 물어봐도 되고, 링크드인에 짧은 인사이트 한 줄을 써도 됩니다. 유튜브 쇼츠에 내가 아는 것 하나를 짧게 설명해도 되고요. 완벽한 시작은 없습니다. 그냥 시작이 있을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예전 방식의 노동 가치가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노동의 새로운 가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두려움을 모릅니다.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시작하는 인간의 선택이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겁니다.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배우고,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고,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는 것. 이게 인공지능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 관계, 감각. 그것들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해져도 복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자산 위에 오늘 배운 5가지를 하나씩 얹어가시면 됩니다. 몸값은 누가 올려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와 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 가져다 드릴 거예요. 그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댓글에 지금 내일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 1가지만 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다음 영상 주제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